2300년 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의 땅.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며 들어주세요. 소년이 세계를 정복하고 전설이 된 이야기.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달려간 꿈. 부드럽게, 조용히 당신의 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변방이었습니다. 남쪽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 문명의 중심이었고 화려했으며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야만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스어를 쓰긴 했지만 사투리가 심했고 문화가 뒤떨어졌으며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고 야심이 컸으며 강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개혁했습니다. 팔랑크스라는 밀집 보병 전술을 완성시켰고 긴 창 사리사를 들게 했으며 철벽 같은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부족들을 정복했고 영토를 넓혔으며 부유해졌습니다. 필리포스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름날이었습니다. 왕비 올림피아스가 아들을 낳았고 기뻐했으며 축복했습니다. 이름을 알렉산드로스라고 지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 좋은 소식들이 겹쳤다고 합니다. 필리포스의 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했고 경마에서 우승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점쟁이들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정복자가 될 것이다. 알렉산드로스가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야심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킬레우스의 후손이라 믿었고 아들에게 영웅의 피가 흐른다고 가르쳤으며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필리포스는 엄격했습니다. 아들을 전사로 키우고 싶었고 훈련시켰으며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뛰어났습니다. 달리기가 빨랐고 말을 잘 탔으며 용감했습니다. 어느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살리아에서 상인이 말을 가져왔습니다. 부케팔로스라는 이름의 검은 말이었고 거칠었으며 아무도 길들이지 못했습니다. 필리포스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쓸모없다. 돌려보내라. 하지만 어린 알렉산드로스가 나섰습니다.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필리포스가 웃었습니다. 내가? 어른들도 못하는데? 알렉산드로스가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성공하면 이 말을 제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억지로 타려 하지 않았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으며 관찰했습니다. 소년이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자기 그림자를 무서워한다. 알렉산드로스가 말을 태양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했고 진정시켰으며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말이 순해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말을 타고 들판을 달렸습니다. 완벽한 조화였고 모두가 놀랐으며 환호했습니다. 필리포스가 아들을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작을 것이다. 더 큰 왕국을 찾아라. 부케팔로스는 알렉산드로스의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아들에게 최고의 스승을 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였고 지혜로웠으며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스승 밑에서 배웠습니다. 철학을 공부했고 문학을 읽었으며 과학을 익혔습니다. 특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사랑했습니다. 영웅 아킬레우스의 이야기였고 트로이 전쟁이었으며 영광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꿈꿨습니다. 나도 아킬레우스처럼 위대한 영웅이 되고 싶다. 일리아스 사본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베개 밑에 두고 잤고 전쟁터에도 가져갔으며 평생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16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필리포스가 남쪽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러 갔고 알렉산드로스를 마케도니아에 남겨뒀으며 섭정을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북쪽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6살 소년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반란군을 격파했고 승리했으며 돌아왔습니다. 필리포스가 돌아와서 들었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전쟁을 치렀고 이겼으며 훌륭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얼마 후 더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카이로네이아 전투였습니다. 필리포스가 남쪽 그리스 연합군과 맞붙었고 결전이었으며 운명이 걸렸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18배 나이로 기병대를 지휘했습니다. 적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빠르게 돌파했고 포위했으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무너졌습니다. 아테네와 테베의 자랑스러운 군대가 패배했고 필리포스가 그리스 전체를 장악했으며 마케도니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필리포스가 코린토스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모았고 자신을 맹주로 선포했으며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페르시아였습니다. 동쪽의 거대한 제국이었고 150년 전 그리스를 침공했던 원수였으며 복수할 대상이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준비했습니다. 선발대를 보냈고 페르시아 원정을 계획했으며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포스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고 잔치를 열었으며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경호대장 파우사니아스가 필리포스를 칼로 찔렀습니다. 왕이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렸고 죽어갔으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암살이었습니다. 왜 죽였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개인적 원한이었다는 설도 있고 음모였다는 설도 있었으며 진실은 묻혔습니다. 필리포스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를 통일하고 페르시아 원정을 앞두고 있던 위대한 왕이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케도니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적법한 후계자였지만 겨우 20살이었고 어려 보였으며 의심받았습니다. 귀족들 중 일부가 다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고 위험했으며 급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빨랐습니다. 즉시 움직였습니다. 군대의 지지를 받았고 반대파를 제압했으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20살의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쪽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필리포스가 죽었으니 이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을 무시했고 독립을 선언했으며 저항했습니다. 특히 테베가 강경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수비대를 공격했고 쫓아냈으며 도발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였고 예상치 못한 속도였으며 테베 앞에 나타났습니다. 테베 시민들이 놀랐습니다. 협상을 시도했고 용서를 빌었으며 굽혔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본보기가 필요했습니다. 테베를 공격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렸고 도시로 쳐들어갔으며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시를 파괴하라. 집을 불태우고 신전만 남기고 모든 것을 없애라. 테베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노예로 팔렸고 도시가 사라졌으며 공포가 퍼졌습니다. 다른 그리스 도시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테네도 항복했고 스파르타도 조용해졌으며 모두가 복종했습니다. 20살의 젊은 왕이 그리스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시선이 동쪽을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싶었고 세계를 보고 싶었으며 전설이 되고 싶었습니다. 코린토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스 동맹국들이 모였고
알렉산드로스가 연설했으며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페르시아로 간다. 150년 전의 원수를 갚는다. 그리스의 영광을 되찾는다. 동맹국들이 동의했습니다. 군대를 보내기로 했고 지원하기로 했으며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준비했습니다. 코린토스에 머무는 동안 한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디오게네스였습니다. 통 속에서 사는 괴짜 철학자였고 재산을 버렸으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찾아갔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를 만나고 싶었고 존경했으며 궁금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통 앞에 누워 햇볕을 쓰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알렉산드로스다.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원하는 것이 있는가? 디오게네스가 대답했습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 알렉산드로스가 웃었습니다. 부하들이 무례하다고 화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감탄했습니다. 왕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권력과 재산보다 자유를 택한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3만 명의 보병과 5천 명의 기병이 모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정예군이었고 그리스 동맹군이 함께했으며 준비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21살이었습니다. 출정 전에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신하들에게 땅을 주었고 돈을 주었으며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신하가 물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무엇을 남기십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대답했습니다. 희망을.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넜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바다였고 새로운 세계였으며 운명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먼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창을 던져 아시아 땅에 꽂았고 선포했습니다. 이 땅은 신들이 내게 준 것이다. 트로이 유적지를 찾아갔습니다. 호메로스가 노래한 곳이었고 아킬레우스가 싸운 곳이었으며 영웅의 땅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무덤에 화환을 바쳤습니다. 존경을 표했고 기도했으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위대한 영웅이 되겠습니다. 친구 헤파이스티온도 함께 왔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무덤에 화환을 바쳤고 우정을 맹세했으며 함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동쪽으로 진군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총독들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라니코스 강에서 막으려 했고 기다렸으며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에 페르시아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였고 유리했으며 강했습니다. 부하들이 조언했습니다. 내일 아침 공격하십시오. 지금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거절했습니다. 즉시 공격한다. 헤파이스티온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도 두렵지 않다. 강을 건넜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선봉에 섰습니다. 하얀 깃털을 꽂은 투구를 썼고 눈에 띄었으며 용감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화살을 쏘았습니다. 창을 던졌고 공격했으며 막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창이 부러졌습니다. 위험했고 포위되었으며 죽을 뻔했습니다. 친구 클레이토스가 구했습니다. 달려와 페르시아 장수를 베었고 알렉산드로스를 구출했으며 살렸습니다. 마케도니아 기병이 돌파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무너졌습니다. 도망쳤고 패배했으며 흩어졌습니다. 첫 승리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아시아에서 첫 전투를 이겼고 페르시아에 타격을 줬으며 진격했습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이 환영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었고 항복했으며 자유를 외쳤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해방자로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한 도시는 달랐습니다. 고르디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매듭이 있었습니다. 고르디온의 매듭이라 불렸고 아무도 풀지 못했으며 전설이었습니다.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알렉산드로스가 매듭을 보았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었고 풀 수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칼을 뽑았습니다. 한 번에 베어버렸습니다. 매듭이 두 동강 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항했고 항의했으며 속임수라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말했습니다. 푸는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 다리우스 3세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10만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힘을 모았고 압도적이었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소스 평원에서 만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4만 명 정도였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고 위험해 보였으며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기병을 이끌고 돌격했습니다. 페르시아 중앙을 향해 달렸고 다리우스를 노렸으며 파고들었습니다. 다리우스가 놀랐습니다. 적의 왕이 직접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죽일 기세였고 무서웠으며 두려웠습니다. 다리우스가 도망쳤습니다. 전차를 버리고 말을 타고 달아났으며 비겁했습니다. 왕이 도망치자 페르시아군이 무너졌습니다. 대승이었습니다. 다리우스의 가족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이었고 왕족이었으며 귀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그들을 예우했습니다. 존중했고 보호했으며 친절했습니다. 다리우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족을 돌려주면 영토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평화를 원한다고 했으며 협상했습니다. 장군 파르메니온이 조언했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거절했습니다. 내가 파르메니온이었다면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렉산드로스다. 전부 아니면 없다. 알렉산드로스는 절반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진군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페니키아 해안 도시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부유한 항구들이었고 페르시아 해군의 기지였으며 중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항복했습니다. 문을 열었고 환영했으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티레는 달랐습니다. 섬 위의 요새 도시였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난공불락이었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티레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를 인정하지 않았고 성문을 닫았으며 버텼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분노했습니다.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배도 부족했으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육지에서 섬까지 길을 만들겠다. 부하들이 놀랐습니다. 불가능해 보였고 미친 짓이었으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시작했습니다. 돌과 흙을 바다에 부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쌓았고 매일 조금씩 길이 늘어났으며 계속했습니다. 티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배를 보내 공격했고 방해했으며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육지와 섬이 이어졌고 공성 무기를 끌고 갔으며 공격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티레가 함락되었고 저항한 대가를 치렀으며 비참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렸고 도시가 파괴되었으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저항하는 자에게 자비가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진군했습니다.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땅이었지만 이집트인들은 페르시아를 증오했습니다. 압제자였고 억압자였으며 원망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도착하자 환영했습니다. 꽃을 뿌렸고 해방자라 불렀으며 기뻐했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이 알렉산드로스를 파라오로 인정했습니다. 신성한 왕이라 선포했고 축복했으며 숭배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사막으로 갔습니다. 시와 오아시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문 신전이 있었고 신탁이 유명했으며 멀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래 폭풍을 만났고 길을 잃을 뻔했으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습니다. 사제가 알렉산드로스를 맞이했습니다. 신전 깊숙이 들어갔고 둘만의 대화를 나눴으며 비밀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나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고 빛났으며 변했습니다. 후에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제가 나를 제우스의 아들이라 불렀다. 신의 혈통이라 확인했다. 부하들이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믿었고 어떤 이는 의심했으며 걱정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점점 자신을 신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기 전 새로운 도시를 세웠습니다. 나일강 하구였습니다. 항구로 완벽한 위치였고 번영할 곳이었으며 계획했습니다.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훗날 수십 개의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질 것이었지만 이곳이 가장 위대해질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서관을 세우라 명령했고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라 했으며 꿈꿨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의 죽음 후에도 수백 년 동안 세계 최고의 학문 도시가 되었습니다.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리우스가 다시 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군대였고 제국의 모든 힘을 동원했으며 마지막 결전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진군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티그리스 강을 건넜으며 동쪽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가우가멜라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페르시아 대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만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고 압도적이었으며 거대했습니다. 전차들이 질비했습니다. 낫이 달린 전차였고 무서웠으며 치명적이었습니다. 전투 코끼리들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온 거대한 짐승들이었고 위협적이었으며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4만 명 정도였습니다. 수적으로 압도당했습니다. 5배 차이였고 불리했으며 절망적이어 보였습니다. 부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장군 파르메니온이 조언했습니다. 밤에 기습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싸우면 수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는다. 정정당당하게 이기겠다. 그날 밤 알렉산드로스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부하들이 놀랐습니다. 내일 운명을 건 전투인데 어떻게 잘 수 있는가. 아침에 깨웠을 때 알렉산드로스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다리우스가 도망가지 않고 싸워주니 안심이 된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낫 전차들이 돌진했습니다. 무서운 속도였고 날카로웠으며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 보병들이 대형을 벌렸습니다. 길을 열어줬고 전차들을 통과시켰으며 창으로 찔렀습니다. 전차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양쪽 군대가 충돌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적진을 관찰했고 약점을 찾았으며 포착했습니다. 페르시아 중앙과 좌익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지금이다. 알렉산드로스가 친위 기병대와 함께 돌격했습니다. 쐐기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뾰족한 화살처럼 적진에 박혔고 뚫었으며 파고들었습니다. 다리우스를 향해 일직선으로 달렸습니다. 페르시아 근위대가 막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싸웠고 목숨을 걸었으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을 휘둘렀고 창을 찔렀으며 앞으로만 갔습니다. 다리우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페르시아 대왕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소스 전투에 악몽이 되살아났고 두려웠으며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시 도망쳤습니다. 전차를 버리고 말을 타고 동쪽으로 달아났으며 비겁했습니다. 왕이 또 도망치자 페르시아군이 무너졌습니다. 20만 대군이 무질서하게 흩어졌습니다. 도망쳤고 짓밟혔으며 학살당했습니다. 결정적 승리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바빌론으로 향했습니다. 고대 도시였고 화려했으며 전설적이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꽃길을 깔았고 환영했으며 항복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입성했습니다. 궁전을 보았고 공중 정원을 보았으며 감탄했습니다. 바빌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보존했고 존중했으며 수도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수사를 점령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행정 수도였고 보물이 가득했으며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페르세폴리스에 도착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세운 화려한 궁전이었고 150년 동안 페르시아의 영광이었으며 상징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입성했습니다. 보물 창고가 열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금과 은이 쌓여 있었고 보석이 빛났으며 엄청났습니다. 150년 동안 정복지에서 모은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병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보상했고 축하했으며 기뻐했습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승리를 축하했고 즐겼으며 취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150년 전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불태웠습니다. 복수하십시오. 알렉산드로스가 취한 상태였습니다. 횃불을 들었습니다. 궁전에 불을 질렀고 타오르기 시작했으며 번졌습니다. 페르세폴리스가 불탔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잿더미가 되었고 기둥이 무너졌으며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산드로스가 후회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었고 실수였으며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상징이 사라졌고 시대가 끝났으며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다리우스는 여전히 도망 중이었습니다. 동쪽 끝으로 달아났고 숨었으며 버텼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추격했습니다. 끝까지 쫓아갔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집요했습니다. 카스피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우스의 부하들이 배신했습니다. 박트리아 총독 베소스가 주동자였고 음모를 꾸몄으며 실행했습니다. 다리우스를 사로잡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었고 마차에 실었으며 끌고 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가까워지자 그들이 다리우스를 버렸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고 죽게 했으며 도망쳤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도착했을 때 다리우스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적이었지만 왕이었고 존중했으며 슬퍼했습니다. 다리우스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자신의 망토로 시신을 덮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실 예법으로 장례를 치러줬고 존엄을 지켰으며 애도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대왕이라 선포했고 페르시아를 물려받았으며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문화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복장을 입었고 페르시아 귀족들을 등용했으며 융합했습니다. 마케도니아 부하들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정복했는데 왜 적의 문화를 따르는가? 왜 페르시아 옷을 입는가? 왜 우리를 무시하는가?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박했던 젊은 왕에서 동방의 전제 군주로 바뀌어 가고 있었고 거만해졌으며 멀어졌습니다. 부하들이 속삭였습니다. 왕이 오만해졌다.
자신을 신이라 믿는다. 위험하다.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술을 마셨고 취했으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을 말했고 위대함을 과시했으며 우쭐했습니다. 친구 클레이토스가 반박했습니다. 그라니코스 강에서 제가 폐하를 구했습니다. 폐하 아버지 필리포스의 공이 큽니다.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화를 냈습니다. 클레이토스도 취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페르시아 옷을 입고 다니시는군요. 마케도니아를 잊으셨습니까? 알렉산드로스가 폭발했습니다. 근위병의 창을 낚아챘습니다. 클레이토스를 찔렀고 죽였으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클레이토스가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렸고 죽었으며 끝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친구를 죽였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죽였고 돌이킬 수 없었으며 절망했습니다. 사흘 동안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울었고 자책했으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북동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를 정복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였고 유목민들이 저항했으며 어려웠습니다. 게릴라전이 벌어졌습니다. 숨었다 나타났고 공격했다 사라졌으며 지치게 했습니다. 2년 동안 싸웠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끈질겼습니다. 산속 요새를 하나씩 함락시켰고 부족들을 복속시켰으며 정복했습니다. 소그디아나 바위라는 난공불락 요새가 있었습니다. 절벽 위였습니다. 올라갈 수 없어 보였고 불가능했으며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암벽 등반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밤에 절벽을 올랐습니다. 위험했고 떨어져 죽는 자도 있었으며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새들이 날아왔다고 생각했고 항복했으며 무너졌습니다. 그 요새에서 포로로 잡힌 공주가 있었습니다. 록사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소그디아나의 귀족 딸이었고 아름다웠으며 강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청혼했습니다. 록사나가 받아들었고 결혼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마케도니아 부하들이 또 불만을 품었습니다. 야만인과 결혼했다고 불평했고 실망했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방과 서방의 융합을 꿈꿨습니다. 문화가 섞이길 바랐고 평화롭게 공존하길 원했으며 이상을 품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표만 남았습니다. 인도였습니다. 세계의 끝이라 믿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었고 영원한 영광이었으며 꿈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동쪽으로 끝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힌두쿠시 산맥을 넘었습니다. 눈 덮인 거대한 산이었고 높았으며 험했습니다. 병사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추위에 떨었고 숨이 가빴으며 지쳤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걸었고 격려했으며 이끌었습니다. 산을 넘어 인도 땅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본 적 없는 식물들이 자랐고 뜨거운 공기가 흘렀으며 낯설었습니다. 인더스 강이 흘렀습니다. 거대한 강이었고 넓었으며 깊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인도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모여 있었고 서로 경쟁했으며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알렉산드로스를 환영했습니다. 강력한 동맹자를 원했고 선물을 보냈으며 협력했습니다. 텍실라의 왕이 그랬습니다. 문을 열었고 보물을 바쳤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왕은 저항했습니다. 포로스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왕이었고 자랑스러웠으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히다스페스 강에서 알렉산드로스를 막았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왔고 준비했으며 기다렸습니다. 포로스의 군대는 특별했습니다. 전투 코끼리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거대한 짐승들이었고 갑옷을 입었으며 무서웠습니다. 코끼리 등에는 궁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화살을 쏠 수 있었고 유리했으며 위협적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포로스의 군대가 강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건너기 어려워 보였으며 위험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절풍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고 강물이 불어났으며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계략을 꾸몄습니다. 낮에는 강가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건너는 척했고 움직임을 보였으며 적을 긴장시켰습니다. 포로스의 군대가 매번 대응했습니다. 움직였고 경계했으며 지쳐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포로스가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속임수라고 생각했고 느슨해졌으며 피곤했습니다. 어느 폭풍우 치는 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상류로 갔습니다. 조용히 움직였고 어둠을 이용했으며 몰래 건넜습니다. 새벽에 강을 건넜습니다. 포로스가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군대를 돌렸고 맞서려 했으며 급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끼리들이 돌진했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무서운 소리를 냈으며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말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코끼리 냄새를 처음 맡았고 놀랐으며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사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침착했습니다. 코끼리를 직접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창으로 코끼리 몰입꾼을 노리라.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라.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창을 던졌습니다. 코끼리 등의 궁수들이 쓰러졌습니다. 몰입꾼들이 맞았고 통제력을 잃었으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코끼리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잃었고 아군을 짓밟았으며 혼돈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기병대로 포위했고 압박했으며 무너뜨렸습니다. 포로스가 코끼리를 타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끝까지 저항했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왕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를 흘렸고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으며 항복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포로스 앞에 섰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는가? 포로스가 대답했습니다. 왕답게. 알렉산드로스가 감탄했습니다. 용기를 존중했습니다. 왕국을 돌려줬고 오히려 영토를 더 줬으며 동맹으로 삼았습니다. 포로스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전투 중에 알렉산드로스의 말 부케팔로스가 죽었습니다. 30살이 넘은 늙은 말이었습니다. 12살 때부터 함께했고 모든 전투를 함께 치렀으며 친구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슬퍼했습니다. 강가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부케팔라라는 이름을 지었고 말을 기렸으며 애도했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진군했습니다. 인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더 많은 왕국들을 정복했고 더 많은 땅을 차지했으며 끝없이 갔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지쳐갔습니다. 8년 동안 싸웠습니다.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고향이 그리웠으며 힘들었습니다. 계절풍이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고 옷이 썩었으며 병이 퍼졌습니다. 뱀과 모기가 괴롭혔습니다. 독이 있었고 열병을 옮겼으며 죽어갔습니다. 병사들이 속삭였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하는가? 끝이 있기는 한가? 돌아가고 싶다. 히파시스 강에 도착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더 동쪽으로 가고 싶었고 세계의 끝을 보고 싶었으며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거부했습니다.
처음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했고 더 이상 못 간다고 했으며 한계였습니다. 장군 코이노스가 알렉산드로스에게 간청했습니다. 폐하,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10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가족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화를 냈습니다. 천막에 들어가 사흘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했고 마음을 돌리려 했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마침내 포기했습니다. 좋다. 돌아가자.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울었고 기뻐했으며 안도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실망했습니다. 강가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거대한 제단 12개를 세우고 신들에게 감사했으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더 갈 수 있었지만 돌아간다. 히파시스 강이 알렉산드로스의 한계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고 싶었고 탐험하고 싶었으며 모험을 원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인더스 강을 따라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배를 만들었고 함대를 조직했으며 강을 타고 갔습니다. 도중에 여러 부족과 싸웠습니다. 말리족이 특히 저항했습니다. 용맹했고 강했으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말리의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공격이 더뎠습니다. 병사들이 주저했고 피곤했으며 의욕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참지 못했습니다. 직접 사다리를 잡고 성벽을 올랐습니다. 맨 앞에서 올라갔고 용감했으며 무모했습니다. 부하들이 놀랐습니다. 왕이 혼자 성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성벽 위에 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왔고 위험했으며 포위되었습니다. 부하 3명이 급히 올라왔습니다. 왕을 구하려 했고 필사적이었으며 막았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성벽 안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였고 미친 짓이었으며 자살행위였습니다. 등을 성벽에 대고 싸웠습니다. 칼을 휘둘렀고 적을 베었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갑옷을 뚫고 가슴에 박혔습니다. 깊이 들어갔고 폐를 관통했으며 치명적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를 쏟았고 쓰러졌으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미친 듯이 성벽을 넘었습니다. 왕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고 돌파했으며 도달했습니다. 방패로 알렉산드로스를 덮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았고 끌고 나왔으며 구출했습니다. 군의관이 급히 치료했습니다. 화살을 뽑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었고 위험했으며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말했습니다. 뽑아라. 화살을 뽑았습니다. 피가 쏟아졌고 의식을 잃었으며 위독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사를 오갔습니다. 병사들이 울었습니다. 왕이 죽는다는 소문이 퍼졌고 절망했으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살아났습니다. 강인했습니다. 죽음을 이겨냈고 회복했으며 일어났습니다. 병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안심시켰으며 격려했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부상이 심했고 완전히 낫지 않았으며 약해졌습니다. 인더스 강하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인도양이었고 넓었으며 끝없어 보였습니다. 함대를 나눴습니다. 네아르코스 제독에게 배를 맡겼습니다. 바닷길로 돌아가라고 명령했고 페르시아만까지 항해하라 했으며 길을 찾으라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육로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게드로시아 사막을 가로지르기로 했습니다. 부하들이 만류했습니다. 사막은 죽음의 땅이라고 했고 물이 없다고 했으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고집했습니다.
전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도 이 사막을 건너려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말했습니다. 키루스가 못했다면 나는 하겠다.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뜨거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태양이 내리쬐었고 그늘이 없었으며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우물을 찾았지만 말라 있었고 절망스러웠으며 목이 탔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옷을 벗어던졌습니다. 무거웠고 견딜 수 없었으며 버렸습니다. 말들이 죽었습니다. 낙타들이 쓰러졌고 보급품을 버려야 했으며 생존만 생각했습니다. 밤에는 추웠습니다. 사막의 밤은 얼어붙었고 떨었으며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병사가 물을 찾았습니다. 투구에 담아 알렉산드로스에게 가져왔습니다. 조금밖에 없었고 귀했으며 소중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받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목마른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간절했으며 힘들어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물을 모래에 쏟았습니다. 모두가 마실 수 없다면 나도 마시지 않겠다. 병사들이 감동했습니다. 왕이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었고 공평했으며 사랑받았습니다. 60일 동안 사막을 건넜습니다. 3만 명이 들어갔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묻혔고 죽었으며 희생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막을 벗어났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물이 있었고 도시가 있었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수사로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페르시아의 수도로 돌아왔고 생존자들이 모였으며 제외했습니다. 네아르코스의 함대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바닷길을 개척했고 성공했으며 기뻤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거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서양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장군들과 페르시아 귀족 여성들을 결혼시켰습니다. 90상이 결혼했고 축복했으며 융합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도 다시 결혼했습니다. 다리우스의 딸 스타테이라와 결혼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실과 혈연을 맺었고 정당성을 얻었으며 통합했습니다. 록사나도 여전히 아내였습니다. 두 아내를 두었고 동서양을 이었으며 상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청년 3만 명을 훈련시켰습니다. 마케도니아식 전투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팔랑크스를 익히게 했고 군대에 편입시켰으며 섞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고참병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교체하려는가? 페르시아인으로 우리를 대신하려는가? 배신이다. 오피스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불만을 토했고 항의했으며 거부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폭발했습니다. 너희가 뭔데 나에게 명령하는가? 내가 이룬 것을 보라. 세계를 정복했다. 너희를 부자로 만들었다. 너희 아버지 필리포스 때는 가난했다. 가고 싶은 자는 가라. 집에 가서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말해라. 연단에서 내려와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고 나오지 않았으며 침묵했습니다. 병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여전히 나오지 않았고 페르시아 장교들만 만났으며 무시했습니다. 병사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버려질 것 같았습니다. 왕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병사들이 천막 앞에 몰려왔습니다. 울었습니다. 용서를 빌었고 충성을 맹세했으며 애원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나왔습니다. 병사들을 보았고 그들도 울고 있었으며 포옹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거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10,000명이 함께 앉았고 마케도니아인과 페르시아인이 섞였으며 평화로웠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기도했습니다. 동서양의 조화를 빌었고 평화를 원했으며 꿈꿨습니다. 바빌론으로 갔습니다. 제국의 수도로 삼으려 했습니다.
도시를 재건했고 궁전을 수리했으며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원정을 계획했습니다. 아라비아를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카르타고로 가고 싶었고 서쪽 지중해를 보고 싶었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32의 나이였습니다. 여전히 젊었고 강했으며 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으며 도시가 분주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배를 만들었고 병사를 모았으며 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친구 헤파이스티온과 함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모든 전투를 함께했고 비밀을 나눴으며 가장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잔치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웃었고 이야기했으며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헤파이스티온이 열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쉬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 걱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마셨습니다. 며칠 후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알아누웠고 약해졌으며 위험했습니다. 의사들이 치료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간호했으며 노력했습니다. 잠시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헤파이스티온이 일어나 식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금지한 음식을 먹었고 술을 마셨으며 방심했습니다. 그날 밤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에게 급보가 왔습니다. 경기를 관람하는 중이었고 즐기고 있었으며 놀랐습니다.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헤파이스티온이 죽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시신을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절규했고 통곡했으며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평생의 친구가 떠났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사람이었고 이해해주던 사람이었으며 이제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으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처형했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며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분풀이했으며 잔인했습니다.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화장대를 쌓았습니다. 거대한 장작더미였고 화려했으며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헤파이스티온을 영웅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신전을 세우라 명령했고 숭배하라 했으며 기리라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변했습니다. 슬픔이 깊었습니다. 웃지 않았고 고독했으며 공허했습니다. 슬픔을 잊으려 전쟁을 떠났습니다. 산악 부족을 정벌했습니다. 코사이족을 쳤고 무자비하게 학살했으며 분풀이했습니다. 의미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정복할 필요도 없는 땅이었고 복수도 아니었으며 그저 슬픔을 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신들이 몰려왔습니다. 각지에서 왔습니다. 서쪽 리비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이탈리아에서도 사신이 왔고 경의를 표했으며 아련했습니다. 로마에서도 사절단이 왔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한 도시에 불과했고 보잘것없어 보였으며 약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서쪽 세계가 궁금했고 더 알고 싶었으며 물었습니다. 로마 사절들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세계 정복자 앞에 섰습니다. 압도당했고 긴장했으며 작게 느껴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친절했습니다. 선물을 주었고 우호를 약속했으며 보냈습니다.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서쪽으로 갔다면 로마와 싸웠을까요?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라비아 원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함대가 준비되었고 병사가 모였으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갈대아 점성술사들이 경고했습니다. 바빌론에 머물지 말라. 위험이 있다. 다른 곳으로 가라. 알렉산드로스가 무시했습니다.
미신이라 여겼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좌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있었고 미친 사람이었으며 끌려갔습니다. 신하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나쁜 징조라고 속삭였습니다. 왕자를 빼앗긴다는 뜻이라고 했고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웃었습니다. 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든다고 생각했고 신들도 두렵지 않았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친구들과 연회를 열었습니다. 메디우스라는 친구가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열었고 술을 마셨으며 밤새 마셨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많이 마셨습니다. 계속 마셨습니다. 잔을 비우고 또 마셨고 취했으며 과했습니다. 새벽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났습니다. 가벼운 열이었습니다. 숙취라고 생각했고 쉬면 나을 거라 여겼으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째에도 열이 계속되었습니다. 몸이 아팠고 힘들었으며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업무를 봤습니다. 장군들을 만났고 원정 준비를 점검했으며 일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더 아파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약해졌으며 걱정스러웠습니다. 의사들이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열이 계속 올랐고 기력이 떨어졌으며 악화되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원정을 연기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삭일 수밖에 없었고 힘들었으며 위독했습니다. 병사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왕이 죽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말도 있었고 패닉이 일어났으며 두려웠습니다. 병사들이 궁전 문 앞에 몰려왔습니다. 왕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고 간청했으며 울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허락했습니다. 병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을 지나갔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지나가며 마지막으로 왕을 받고 작별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고마움을 전했고 사랑을 보냈으며 헤어졌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폐하, 누가 제국을 물려받습니까?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속삭였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그리고 반지를 벗어 페르디카스 장군에게 주었습니다. 장군들이 또 물었습니다. 언제 폐하를 신으로 모셔야 합니까? 장례는 언제 치릅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행복한 잔치를 열 때. 장군들이 울었습니다. 폐하는 살아날 것이라 믿고 있습니까? 알렉산드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숨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33세 나이였습니다. 13년 동안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인도까지 10,000마일이 넘는 땅을 정복했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으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제국을 뒤덮었습니다. 병사들이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애도했고 세계가 충격에 빠졌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어떤 이는 말라리아였다고 했습니다. 계절풍 지역에서 모기에 물렸고 열병에 걸렸으며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독살이라고 했습니다. 장군들이 음모를 꾸몄고 술에 독을 탔으며 죽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과로사였다고 했습니다. 13년 동안 쉬지 않고 싸웠고 몸이 망가졌으며 한계였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시신을 어디에 묻을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케도니아에 묻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향이었고 아버지가 묻힌 곳이었으며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로 가져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아문 신전에서 신의 아들로 인정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묻히고 싶어 했다고 했고 뜻을 따랐으며 운구했습니다. 황금관에 담았습니다. 화려한 연구차를 만들었고 행렬이 출발했으며 장대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곳이었고 번영하는 곳이었으며 묻혔습니다. 거대한 무덤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참배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알렉산드로스의 무덤은 성지였고 영웅이 잠든 곳이었으며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후계자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라는 유언은 혼란만 낳았고 다툼을 일으켰으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군들이 제국을 나눠 가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차지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세웠고 30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으며 클레오파트라까지 이어졌습니다. 셀레우코스가 시리아와 페르시아를 차지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제국을 세웠고 거대했으며 강력했습니다. 안티고노스의 후손들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동맹을 맺었다 배신했고 전쟁을 벌였으며 끝없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하나로 만든 제국이 조각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원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동양으로 퍼졌습니다. 예술이 섞였고 철학이 전해졌으며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문 중심지가 되었고 수십만 권의 책이 모였으며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동양의 지혜가 서양으로 갔습니다. 인도의 수학이 그리스로 전해졌고 페르시아의 천문학이 알려졌으며 교류했습니다. 도시들이 세워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세운 도시만 7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었고 제국 곳곳에 있었으며 문명을 전파했습니다. 무역로가 열렸습니다. 동서양이 연결되었습니다. 실크로드의 기초가 되었고 상인들이 오갔으며 세계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인도까지 그리스어로 소통했습니다. 국제어였고 학문이 언어였으며 통일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서양을 이은 사람이었고 세계를 바꾼 사람이었으며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로스를 숭배했습니다. 33세의 세계를 정복한 영웅을 보며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울었고 분발했으며 따랐습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알렉산드로스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동방을 정복했고 흉내를 냈으며 존경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때 알렉산드로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경의를 표했고 영감을 받았으며 꿈꿨습니다.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알렉산드로스는 기억됩니다. 대왕이라 불립니다. 역사상 몇 안 되는 대왕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고 위대했으며 전설이었습니다. 짧은 생애였습니다. 33세 죽었지만 세계를 바꿨고 역사의 이름을 남겼으며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케도니아의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난 땅, 소년이 꿈을 꾸던 곳, 부케팔로스를 처음 만난 들판이 고요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바다가 반짝입니다. 등대에 불빛이 켜지고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며 도시가 잠들어갑니다. 페르세폴리스의 폐허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무너진 기둥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역사가 숨쉬며 시간이 흐릅니다. 인더스 강이 조용히 흐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건넌 강, 부케팔로스가 묻힌 땅, 세계의 끝을 향한 꿈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대륙을 비춥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달린 길, 정복한 땅, 꿈꾼 세계가 평화롭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광활한 대지를 지나갑니다. 소년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꿈을 이뤘고 전설이 되었으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천년의 땅이 잠들어갑니다. 영웅이 역사가 되고 전설이 전해지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세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꿈은 영원합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마케도니아의 들판이 당신을 감싸고 페르시아의 바람이 당신을 어루만지며 인도의 별빛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위대한 여정이 끝났습니다. 소년의 꿈이 이루어졌고 세계가 하나가 되었으며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당신의 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